당신의 돈, 당신의 성격대로 굴러갑니다. My Money. 네, 심리 분석 검사에는 MBTI가 있다면 이 경제 심리 검사에는 NPTI가 있다. 올해 개최된 서울 머니쇼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20대 그리고 30대는 투자를 위해서 종잣돈을 마련하기 마련이라고 하고요. 40대 그리고 50대까지는 본업 외에 추가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80% 이상이 투자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이 사실 내가 투자하는 족족 성공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투자 실패하는 이유가 혹시 나의 투자 성향을 제대로 몰라서는 아닐까요? 오늘도 깐깐한 MBTI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투자 성향을 낱낱이 그리고 샅샅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MBTI 연구원의 이민규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날이 좀 더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우리 이제 3회차잖아요, 벌써. 네네네. 이전에 두 분의 시청자를 만나봤습니다. 네. 기억나시나요? 안미남님? 네, 맞아요. 또 이름이 독특해서 기억이 나고 네. 그다음에 또 한 분이 독특했죠. 네, 깜고님이었나요? 깜고님이었습니다. 네, 깜고님이었었던 것 맞아요. 같습니다. 안미남 님도 이제 40대 남성분이셨고, 그리고 깜고님도 40대 여성분이셨는데, 이제 이 두 분을 저희가 검사를 완전히 100% 다 해드리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반쪽짜리 검사밖에 못 해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네. 기본 검사 한번 진행을 했었고 이제 본 검사 할 차례가 드디어 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두 분 다시 한번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심화 검사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근데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두 분 다 싱글이셨잖아요. 그렇죠. 또 40대였던 맞아요. 걸로 기억을 하죠. 네. 연결해드리면 어떨까요? 저희 한번 오늘 의사를 한번 여쭤볼까요? 괜찮은데요? 예. 전화 연결 소개팅 시간 어떨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경제 심리 검사를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 추가적으로 내 짝을 또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마이머니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40대 분들뿐 아니라 뭐 50대, 60대여도 아직까지 내 투자 성향을 모르는 것 같다, 조금 조급하고 투자가 처음이라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성향 검사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든지 저희 쪽으로 샵 3772번 문자 주시거나 또 QR코드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 네. 오늘도 재테크 트렌드부터 좋습니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재테크 트렌드의 시간입니다. 경기가 참 눈에 띄게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소비도 좀 많이 줄고 있고 다들 허리춤을 좀 졸라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특히 우리나라는 중장년층의 소비가 좀 많이 줄고 있다고 해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5, 60대 소비 성향이 3.9%포인트 하락을 했대요. 이것은 전체 소비 성향 감소의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네네. 일단 저도 통계 자료를 한번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요인이 소비 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약 20년 동안 한국의 기대 수명은 77.8세에서 84.3세로 6.5세나 증가를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정도 이제 요양원 봉사를 가는데 한 10년 전에 제가 갔을 때는 나이 드신 분들께서 많지 않으셨어요. 많아봤자 이제 80대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 제가 가보면요. 오히려 정정하게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100세가 가까이 되게 많으세요. 와. 네,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실감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주변에 장례식을 사실 가다 보면 과거에는 네. 조금 일찍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호상도 되게 많고 정말로 가보면 거의 막 90세, 100세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느껴지는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균 소비 성향이
51.1%에서 48.5%까지 떨어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은 사실 올라가고 있는데 소비 성향이 떨어진다. 이걸로 우리가 뭔가의 어떤 연결점을 찾는다기보다는 계속 소비를 적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게 문제인 건데 네. 제가 여기서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맞아요. 병원비도 더 많이 들게 되고 우리 자녀들한테 쓰는 돈도 있고 기본적으로 숨 쉬기만 해도 나가는 돈이 나이 들수록 많아지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이나 강의를 할 때 보면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그래프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수업을 하는데요. 그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20대에서 30대, 40대까지 당연히 소비 그래프가 올라가는데 문제는 은퇴를 하면 사실 꺾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내 체력도 약해지고 친구들도 또 덜 만나고 먹는 것도 줄어들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전문가들이 본 통계에 따르면 은퇴를 약 65세 정도로 가정을 했었을 때 65세에서 80세까지 적어도 15년, 많게는 20년까지는 소비가 점점 늘어나다가 고점을 찍고 떨어진다라는 통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소비가 늘어나요? 네. 보통 늘어나는 게 말씀을 잘 해주신 것처럼 이제 의료비라는 것도 있고 또 이 식비라고 하는 게 네.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줄어들 것 같은데 적게 먹을 것 맞죠. 같아요, 나이 들면. 적게 먹고 또 이제 밖에서 먹는 게 줄어들면서 집에서 뭔가를 해 먹는 거라고 생각을 네네.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젊었을 때 지금 젊으시잖아요. 저도 네. 젊지만 혹시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면서 사시나요? 아니면은 어떤 재무 목표나 그런 걸 위해서 조금 이건 참자, 이건 아끼자. 뭐 이번 끼는 뭐 샐러드나 샌드위치 먹자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후자에 좀 가까우시죠. 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서도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을까? 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저는 이제까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즉 우리는 지금 뭐하다? 참고 살고 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나이 들수록 내가 뭐 돈 몇 푼 아끼느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네. 우리가 뭐 제주도나 뭐 해외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국내 유수의 어떤 관광지를 가보면 네. 20, 30대가 많습니까? 50, 60대 분들이 많습니까? 관광지 가면요? 네. 여행지는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보통 이제 유럽이나 이런 곳들은 아무래도 체력 때문에 젊은 분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관광지 뭐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지방 바닷가 뭐 산 이런 데 보면 5, 6, 70대 분들이 그래요? 뭐 등산복을 입고 나오신다라든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주말에만 가서 직장인들만 봐서 그랬나 봐요. 네. 평일에는 더 노년층이나 중장년층이 더 많을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물론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뭐 표본 자체가 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은퇴 자금이 부족하거나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소비를 줄이게 되는 것 제외하고는 원래는 늘어나는 게 맞고 다 우리는 그런 삶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늘어난 소비를 줄이는 건 사실상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을 때는 건강하니까 어지간한 거리는 지하철 타고 걸어 다녔다면 이제는 운전을 해서 다니거나 좀 택시를 잡아 타거나 이렇게 되고 맞습니다. 또 음식도 몸에 좋은 걸 찾다 보니까 비싼 걸 먹게 되고 그렇죠, 친구들 그렇죠. 만나도 그래도 좀 지갑도 좀 이렇게 열어줘야지 체면이 서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병원비는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가 늘어나야 정상인데 최근에는 중장년층이 이렇게 소비를 감소시키면서 나라 경제에 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사실 이미 늘어난 소비를 줄이긴 참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맞습니다. 노후 대비를 잘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어떤 것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이제 MBTI 검사를 실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좋아. 의문현답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뉴스를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또 그래요. 폐업률이 높다고 하는데 사실 자영업자분들 중에 요즘에 물론 청년 창업자도 많지만 사실 40, 50대 이상이 더 많으시잖아요. 은퇴 자금으로 창업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은퇴 이후에 아무래도 내가 가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명예롭게 퇴직을 하시고 나서 또 다른 걸 찾아서 하려고 하니 사실 관련된 일을 하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면 맞아요. 카페라든지 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걸 차리게 되는데 물론 차리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거기서 버텨낸다라든지 아니면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또 음식점이라고 하면은 그런 유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진도 아끼고 해야 되는데 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쇄적으로 도미노 작용을 통해서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폐업을 하신다라든지 뭐 대출이나 구제 신청을 하신다라든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수도권보다는 지방 쪽이 더 심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지방에 계신 자영업자분들이 좀 많이 힘들겠네요. 네,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줄줄이 도산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많은 폐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후 대비는 사실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식도 책임질 수 없는 게 노후 대비이기 때문에 셀프로 노후 준비를 하기 전에 일단 나의 투자 성향부터 잘 알아보고 MBTI 검사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방송 시간에 참여하시면 무료로 심화 검사까지 하실 수 있으니까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시거나 또 QR코드 타고 신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만나봤던 시청자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직접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 성향을 테스트해보고 루틴까지 짜드리는 MBTI 검사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만나봤던 깜고님을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할 텐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분 캐릭터 덕질에 푹 빠져 계신 40대 맞습니다. 미혼 여성이셨고 그리고 향후 결혼 계획은 없고 또 취미 생활로 소비가 많은 분이었어요. 자, 간단히 정리하고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깜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잘 지내고 계셨나요? 그럼요. 테스트 결과가 지난주에 I 성향이셨는데 네. 오늘은 심화 결과를 좀 정리해 보려고 연락을 드렸어요. 네. 네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심화 정리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깜고님, 연봉과 월세 수익을 합하면 대략 1년에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으셨죠? 한 5천 정도 될 것 같아요. 5천 정도 알겠습니다. 자, 심화 검사 바로 진행을 해볼까요, 본부장님? 네, 심화 검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깜보님 혹시 은퇴 예상 나이 몇 살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60살까지 일하고 싶은데 네. 네네. 현실적으로는 55세? 55세. 오, 55세. 은퇴가 많이 빨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물론 투잡, 쓰리잡과 같은 다양한 것들이 생기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내 직장에서 약간 입지도 불안해지고 또 명예퇴직도 사실 빨리 시키게 되고 또 이게 또 사실 경기랑 연관이 됩니다. 경제가 네. 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 신입사원을 뽑는 게 적어지고 경력직을 뽑게 되고 근데 또 인원은 또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있는 분들은 또 밀려나게 되면서 아예 그냥 지금 직장에서의 어느 정도 마무리는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 찾아서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깜고님은 사실상 이제부터 일할 수 있는 기간이 15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건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짧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쵸, 깜고님? 네. 자, 깜고님. 네? 우울하네요. 우울하세요. 우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50세 전에 일산 신도시 아파트 마련 플러스 제네시스 G80 목표라고 하셨는데 과연 10년 안에 이 목표 이룰 수 있을지 자 심화 검사 계속 해볼게요. 네. 자, 깜보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나는 보통 한 주에 50시간 이상 일을 한다. 50시간?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정도죠? 하루로 따지면 우리가 주 5일제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 8시간 하루에 그렇죠. 근무하니까 네. 8, 5, 40. 네. 그 정도 일을 하죠? 그러면 40시간. 50시간 이상 일은 사실 안 하시는 혹시 뭐 초과 근무라든지 그런 것들 하시는 경우도 있으십니까? 아주 가끔인데 뭐 자주는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럼 초과는 안 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요 문항 사실 처음 문항부터 조금 난해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일단 요 검사는 본 검사입니다. 네. 한마디로 기본 검사에 다뤘던 내용들이 되게 심화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음. 사실
아까 지난번에 앞에서 했었던 그 검사랑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기본 검사는 말 그대로 진짜 기본적인 내 성향을 보는 거고 이 뒤에 이어지는 본 검사 같은 경우는 또 하다가 또 내가 그 심리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선택하다 보면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그 전에 놓쳤었던 것들이 여기서 다시 제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우도 있지만 네. 빈번하게 다른 경우가 나오는 게 있는데 오히려 저는 처음에 했었던 기본 검사, MSIG 검사랑 뒤에 검사가 다르게 나오는 분들에게는 더 좋게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자세하게 내가 놓쳤던 부분들을 알게 해주는 게 본 검사니 이게 진짜 고객님의 실제 유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심화 검사가 더 정확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심화 검사를 꼭 해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혀 아니다로 체크를 해드리고요. 네. 자, 또 중요한 문항이 하나 나왔습니다. 나는 나의 소비가 통제가 잘 안 된다라는 문항입니다. 오, 깜구님의 답변은요? 잘 됩니다. 잘 된다. 잘 의외요. 된다. 의외요. 깜구님 캐릭터 리미티드 에디션 나오면 항상 사시는 거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른 걸 안 삽니다. 아, 캐릭터 외에는 지출이 없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분들에게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내가 나의 목표가 하나가 생기면 어떻게 보면 달려든다라고 표현을 하죠. 내 목표를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그걸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게 어떤 면에서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재무 목표, 재테크 측면에서는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뭐 차, 집, 이제 일산의 집, 그다음에 제네시스 이런 것처럼 이 목표가 생겨버리면 무조건 달려들어서 이걸 이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조건 그런 부분들을 나쁘게 볼 수가 없고 이 소비 통제가 잘 안 된다. 그렇지 어떻게 보면 잘 된다라는 거잖아요. 잘 된다, 그렇죠? 돌진형이시네요. 자, 세 번째. 나는 쓸모가 크게 없어도 물건들을 잘 버리지 못한다. 오, 이런 문항도 있군요. 어떠세요? 네, 아니요로 대답해야 되는 건가요? 지난번처럼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아주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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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무래도 이제 스티커나 캐릭터를 쉽게 버리기가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중요하다고요. 그럼요. 너무 중요하죠. 자, 다음 문항입니다. 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싫어한다. 아니다. 아니다. 그쵸. 아무래도 쓰는 걸 싫어하시는 분은 네. 아닌 걸로. 기부도 틈틈이 하고 이런 성향이셨잖아요, 깜구님. 네.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데도 있습니다. 오, 어디 기부하세요? 대단하십니다. 그 글로벌 NGO 단체랑 네, 와. 동물보호 단체 하고 있어요. 너무 대단하시다. 자, 좋습니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나는 정해놓은 예산 내에서 소비 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항상 뭔가 좀 더 쓰게 된다. 그런 거,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소비 통제가 잘 되시는 게 맞나? 사실 약간 의문이 네, 들죠. 약간 아리까리하네요, 아직은. 그래서 저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기준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요 MBTI 검사를 전담하는 저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네. 문항이 사실은 적지 않아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이 야 280문항을 어떻게 다 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항상 제시하는 시간은 빠르면 20분이고 길면 30분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문항에 비해서.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처음에는 이 문항들을 보면서 내 답변이 사실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리검사라고 하는 것은 신뢰도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앞에서 했었던 비슷한 문항들을 저희가 좀 더 만들어 놨어요. 왜냐? 앞에서 분명히 헷갈리거나 내가 이대로 했을까에 대한 일관성을 이 심리검사에서는 검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깡건님처럼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또 반복되는 어떤 문항들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결과가 잘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나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동료나 가족들로부터 멀어지게 된다고 생각한다. 연관이 있나? 아니다? 아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심화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돈과 관련해서 가족들이랑 뭐 예를 들어서 싸우거나 혹은 뭐 소통을 안 한다라든지 돈 얘기만 나오면 조금 예민해진다라든지 그런 경우 있으실까요? 아니요, 전혀요.
오, 그럼 굉장히 투명하게 관리가 잘 되시는군요. 서로 다행이네요. 소통과 함께. 이 돈이 많은 분들 중에 가족끼리 불화 있으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서로 나눠 갖거나 소비를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맞아요. 실제로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결과물이 하나 나오는 어떤 형이 있어요. 무슨 형이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나중에 나오는 걸 제가 비밀로 하겠습니다. 네. 그 유형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60대 어머님이셨어요. 검사를 네. 했는데 딱 그 유형이 나온 거예요. 그 유형은 어떤 분들에게 보통 무슨 나오냐면요. 유형이죠? 네. 내가 돈이 많은 것을 자식들한테나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 그렇게 뺏길까 하면 봐? 뺏길까 봐. 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는 가족들과 자식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돈?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돈을 숭배시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검사에서는 안 나오고요. 본 검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 검사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타입이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이 형은 우리 깜구님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이건 아닐 것 네, 같죠. 가족들과 투명하게 돈 이야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자, 나는 항상 바쁘게 산다. 혹시 해당되실까요? 뭐 어떻게 산다고요? 바쁘게 산다. 아, 네. 바쁘게 산다. 항상 바쁘다. 아주 그렇다. 아주 그렇다. 좋습니다. 아주 그렇다. 그렇군요. 자, 나는 쇼핑하는 생각만 하면 즐겁다. 그렇다. 이건 그렇다. 모두가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아주 그렇습니다. 네, 아주 모두가 특히 여자분들은 다 아주 그렇다일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피곤하기도 해요. 귀찮기도 해요. 아, 피곤하고 귀찮기도 하다. 그러면 그렇다로 바꾸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렇다 정도예요. 아, 그렇다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다음. 나의 생활 공간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다. 아니다. 아니다. 오, 캐릭터나 뭐 인형들 스티커 잘 정리하시나 봐요. 네. 사용하시나 봐요. 네. 오. 저는 그런 거를 정리하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런 분들의 성향은 이 돈 관리의 측면에서 물론 많이 쓰고 적게 쓰고를 떠나서 잘 관리하려고 통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어나가거나 잘못 놀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를 못 사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소비를 잘 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좀 통제하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마음이 꼼꼼하시죠. 자, 다음 문항. 나는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돈을 쓰지 못한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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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현재를 위해서 소비하시는 타입. 근데 뭐 미래는 미래에 내가 알아서 하겠죠. 뭐.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자신감은 이제 오피스텔을 한 채 갖고 계시기 아. 때문에 월세 수익도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한 자신감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게 항상 인생은 자신감이고 돈 관리도 인생은? 자신감입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나는 지출이 수입보다 더 많기 때문에 예산을 짜지 않는다. 지출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예산을 짜지 않는다.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렇죠. 가계부 관리하세요, 깜고님? 그러진 않는데 항상 지출을 수입보다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지출이 능가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다음, 자, 나는 자식이나 친구, 가족들의 돈 요구에 대해 거절하지 못한다. 보통? 보통, 거절 잘해야 되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보통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부정적인 거에 가깝다. 그 얘기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좀 아리까리합니다. 통제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즉흥적으로 소비하시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 다음 문항에서 조금 더 판가름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벌써 100번대에 진입을 했는데 자, 나는 빨리 돈을 벌어 편하게 살고 싶다. 아유, 이건 뭐 다들 그렇지 않나? 자, 그렇다. 그렇죠. 그렇다. 네, 사실 솔직한 답변 기다렸습니다. 네. 사실 아주 그렇다가 아닌 게 약간 애매할 정도로 그렇죠. 그렇다. 아주 그렇다냐 그 차이죠. 네. 자, 다음.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네. 네. 사실 뭐
이런 내용들을 봤었을 때는 뭐 도박이나 뭐 사실 그런 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깜고님은 아예 싫어하시는 뭔가 네, 위험적인 요소를 많이 위험한 것도 내가 도전을 하느냐 그런 걸 좀 보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지만 네. 뭐 투자도 되게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투자가 있고 맞아요, 맞아요. 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도 있는데 항상 무조건 높은 어떤 위험률이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또 사실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교육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아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수익률만 쫓아서 하는 그런 재테크는 좀 지양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그럼요.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절약이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오, 이거 약간 부모님들이 많이 그러시지 않나? 네. 아니다. 아니다. 네, 네. 맞아요. 40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전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쓸 때 쓰는 분이시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 나는 힘든 일보다 편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 이것도 다 그렇다. 그렇다. 가끔 당연한 걸 물어보는 질문이 있네요. 네, 이것도 사실 성향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것들을 아니다라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냐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물론 편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지만 네. 아직 젊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도전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한 일을 쫓기보다는 힘든 일을 해야지 나중에 편해진다고 생각해요. 네. 그쵸. 네. 뭔가 경력적인 이유나 나의 자기개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다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미 문항을 저는 당연히 검사를 했지만 네. 저는 사실 이거 전혀 아니다라고 체크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거의 다 끝이 보입니다. 278번 문항이에요. 자, 와. 읽어주시죠. 네,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자, 끝이 보여요. 좋습니다. 나는 돈에 대해 관대하다. 관대하다가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 관대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너무 내가 막 쪼들리거나 아니면 너무 막 아끼거나 인색하거나 그런 측면으로 사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색하지 않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네, 관대하다 그럼.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돈은 돌고 도는 것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죠. 매우 그렇다. 돌고 도니까 돈. 그렇습니다. 마지막, 돈을 벌려면 돈이 따라오도록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그렇다. 그렇다. 오케이, 좋습니다. 끝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끝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뭘 축하하는 거죠? 네, 고생하신 것을, 끝난 것을. 네, 축하드립니다. 네. 상당히 긴 검사지였어요. 자, 결과 알려주시죠. 네, 결과는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아직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네. 문항들을 오늘 쭉 들어보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I형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래요? 네. 근데 저도 네, 조금 기본 검사할 때랑 살짝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기본 검사도 저희가 당연히 검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자극을 주는 겁니다. 기본 자극을 주고 내가 내 성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 물론 유형이나 이런 것들도 신뢰도가 있지만 사실 지난번에 했었던 WGS 기억나십니까? 부의 성장 속도라고 네네, 기억납니다. 해서 네. 수치로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더 신뢰도에 신경을 썼고요. 오늘 나오는 이 심화 검사가 저희 검사의 모든 것을 쏟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제일 신뢰도가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는요? 결과는- 빨리 알려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결과는 마지막에 공개합니다. 자, 나요? 네, 쭉쭉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깜분이 좀 욕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자, 깡모님, 일단 이 리포트는 저희가 지난번에 기본 검사 리포트도 보내드려서 보셨다시피 오늘 본 검사 리포트도 혼자서 집에서 찬찬히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은 중요한 부분들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본 검사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마인드세트 검사, 그다음에 유형 검사, 그다음에 장애 검사,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MSIG에 대한 검사 유형이 이렇게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꿈, 목표, 삶의 활력, 돈 버는 행동, 계획성, 치밀성, 위험 노출도, 사행일치. 혹시 네. 여기 방금 말씀드린 6가지 항목들 중에서 네. 아까 검사하면서 왜 이렇게 생뚱맞는 거를 물어보지?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많았어요. 그런 문항이. 많았죠. 꽤 뭐 예를 있었어요. 들면서
몇 시간 동안 일을 하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마인드세트 검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자, 이 부분이 왜 이 돈 버는 거와 경제 심리 검사와 중요하냐? 네. 왜 그럴까요? 이 마인드세트랑 돈 네. 버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평소에 내가 돈을 어떻게 취급하고 어떤 마인드로 삶을 살아가느냐가 약간 이 돈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일주일에 아니죠. 뭐 일주일에 한 10시간이라고 해볼까요? 일주일에 10시간 일하고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잘 벌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처음부터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일하는 시간과 어떤 능력과 결과는 사실 비례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어떤 삶에 대한 일에 대한 어떤 목표나 목적 의식을 갖고 있느냐 이게 경제 심리 플러스 그 결과에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의 투자 유형 뭐 공격성이냐 이런 것만 보지 않고요. 이런 내면 심리의 어떤 저 밑에 있는 거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했고 그 결과물이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것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 버는 행동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게 이제 50시간 이상 근로하냐를 판단하는 그런 문항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에 일부 녹여져 있습니다. 위험 노출도 부분도 있고요.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유형 검사입니다. 모험가형, 자린고비형, 사냥꾼형, 숭배형, 패자형, 일확천금형, 배짱이형, 유하형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그 형들이군요, 타입들. 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차이와 백분율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기준 이상인지, 기준 이하인지, 기준 이상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이 유형들 중에서 궁금하신 유형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설명 한번 해봐드릴까 저요? 하는데요. 네. 저는 거의 다 나머지는 이름만 들었을 때 자린고비형? 뭐 좀 아껴서 생활하는 분인가 보다. 숭배형? 아까 말씀하셨던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유형들인가 보다. 대충 짐작이 되는데 마지막에 있는 유아형. 네. 이 유아형이 뭔지 좀 모르겠어요. 네. 궁금하네요. 유아가 뭐죠? 아기. 애기죠, 애기. 자, 유아형 같은 경우에는요, 돈의 무서움과 어려움을 잘 모르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돈에 대해 되게 아이같이 행동을 하는 것을 유아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아기같이 말하면, 행동한다는 건 이제 장난감 보면 엄마 사줘 떼쓰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애기들? 뭐, 나이 들어서도 이제 그런 거를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어렵고 복잡한 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 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낙관적인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난 잘 될 거야. 나는 뭐 대책 없어도 기다리다 보면 돈 어디서 들어올 거야. 나 대출 많은데 해결될 거야. 약간 이런 형태인 거죠. 근데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깜고님이 살짝 반응을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유아형이신가요? 깜고님? 저 그런 것 같아요. 네. 본인 유아형이신 것 자, 같다고. 얼마나 이 검사가 신뢰도 있는지 화면을 보시면 오. 유아형이 혹시? 네, 해당이 되신답니다. 그러네. 유아형 해당된다고 나와 있네요. 네, 아직 지금 검사지 못 받아보셨거든요. 네네, 그래요? 근데 딱 이렇게 느끼시는 거죠, 바로. 그래서 유아형이시라고 하니까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돈의 무서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잘못 다루면 어떻게 잘못되는지를 아셔야 되고요. 철저한 예산을 세워 수입 지출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미래에 반드시 다가오는 위험을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되며 마지막으로 자신이 절제하거나 통제하지 못함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실행하시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경제 심리 테라피라고 하고요. 이후에 이제 제가 뭐 강의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자료를 통해 이 테라피하는 방법, 흔히 말하는 디톡스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도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 깜고님의 MBTI 경제 심리 검사 유형은 유아형이었습니다. 자, 깜고님. 네. 네, 조금 더 소비 지출을 계획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이 유아형 타입에서 벗어나서 어른형 자금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자, 자세한 분석은 MBTI 연구원에서 따로 더 자세하게 도와드릴 거고요. 오늘 방송 시간에는 이제 결론은 여기에서 내드려야 할 것 같고 검사 어떠셨나요? 도움 되셨나요, 깜고님? 약간 저를 조금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이제 소비 지출 조금만 더 힘내서 줄이시거나 계획적으로 관리하시고 우리 연구원 도움 받아서 내 지갑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깜고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두 번째 시청자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방송 때 함께 전화 연결해서 진행했던 안미남님을 다시 연결해서 오늘은 심화 검사 결과를 분석을 해드려 볼게요. 자, 안미남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미남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인 입으로 미남이시라고 이제 저번 전화 연결 때보다 조금 더 뻔뻔해지신 것 같아요. 아, 네. 뻔뻔해져야죠. 네. 네, 그래도 목소리는 여전히 미남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정리해보면 40대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배우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는 65세에서 68세 파이어족으로 은퇴하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미남님, 네네. 저희가 좀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어떤 소식? 미남님 뒤에 두 번째로 연결하신 이제 시청자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자분이신데 네. 공교롭게도 같은 40대이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목표도 비슷한 나이에 신도시 아파트와 G80 제네시스를 끄는 게 목표라고 하셨고요. 네네네네. 그리고 또 직업은 안미남님과 다르게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 소개팅을 나중에 한번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한데요? 공교롭게도 또 네 그렇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감사한데요? 의향 있으신가요? 저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향 분석 한번 해보고 두 분의 경제 성향이 맞으시면 근데 저희가 아직 여자분한테 허락을 못 맡았어요. 아, 네. 그러면 레이디 퍼스트니까 여성분 먼저.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마이머니에서 또 머니 커플이 탄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부장님.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안미남님은 과연 괜찮은 남자로서의 경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지가 오늘은 좀 미리 나와 있다고요,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결과를 미리 저희가 내서 결과지를 올려놨고요. 네. 이것을 바로 보고 또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안미남님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처음이 중요합니다. 마인드세트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이 마인드세트가 돈을 버는 행동, 심리 그런 것들 다양하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첫 번째로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꿈 목표는 맨 오른쪽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있는 숫자들은 비고.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 네네. 오른쪽에 있는 비고란에 보시면 꿈 목표 아주 부족, 삶의 활력 부족, 돈 버는 행동 양호, 계획성 치밀성 아주 부족, 위험 노출도 위험, 삶일치 아주 부족 이렇게 떴습니다. 지금 안미나님이 약간 실소를 하셨는데 네,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자세한 건 또 뒤에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 유형 검사 사실 이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개별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개별적으로 심리 요청 검사 요청해 주신 분들은 이 유형 검사에서 되게 흥미를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가지고 재밌어요. 맞습니다. 자, 한번 안미나님도 처음이시니까 제가 읽어봐 드리면 모험가형, 자린고비형, 사냥꾼형, 숭배형, 패자형, 일확천금형, 배짱이형, 그리고 유아형까지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 이 해당 비고란을 보면 다 기준 이상이에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 정말 이 다 해당으로 나오네요. 모든 타입이 네. 다 해당. 자, 그런데 이럴 이게 수가 있나?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게 있고 네.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이 타입 중에요? 네, 해당이 좋은 되는 타입이 것이 있고, 좋은 거에 해당인 것이 있고 안 좋은 거에 해당이 되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럴 수가 있구나. 전부 모든 타입에 해당될 수가 있군요. 네, 이게 과연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러게요. 우리가 한번 좋은 보도록 건가?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왜 돈 관리가 잘 안 되는지 바로 장애 검사라고 해서 우리가 디스오더라고 얘기를 하죠. 충동 구매, 의존성, 퍼주기, 도박, 저장증, 과소비, 저소비, 가난의 맹세, 그리고 일중독. 네. 자, 단어만 들어보시면은 어때요? 와, 이게 일단 위압감을 좀 주기도 하고 저게 뭐지 싶기도 한데 네. 사실 장애 검사는 일단
웬만하면 다 해당되면 안 좋은 겁니다. 아, 네. 그래요? 아까 위에 있었던 이 음. 유형 검사랑은 다르게 여기는 장애 검사는 해당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장애 검사도 근데 거의 다 해당이 되시는데요? 네, 네. 자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죠. 네. 우리 안미남님 소개팅까지 쉽지 않겠어요. 계속 가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MSIG 검사인데 안미남님께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기본 검사, 우리 기존에 했었던 기본 검사랑 이 제대로 된 본 검사, 심화 검사에서 나오는 검사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뢰도나 이런 부분들을 더 본 검사에 초점을 둬서 더 정확하게 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에 보시면 이 마인드세트 검사 상세 결과가 이게 스파이더맵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네. 있습니다. 육각형이 있네요. 네, 당연히 우리가 흔히 뭐 육각형의 뭐 운동선수 능력치다. 맞아요, 맞아요. 게임에서도 막 육각형으로 네, 육각형 표현을 인간. 하잖아요. 네, 요것들은 당연히 꽉 차 있으면 차 있을수록 좋은 건데 이 본 검사 결과지가 좋은 거는 뭐냐면 단순하게 이게 좋다 나쁘다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잘 내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꿈과 목표에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적혀 있죠. 아, 네. 안미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께서 검사를 하시면 이 항목들을 다 선택하신 것들이에요. 본인들께서 선택하신 부분들이 다 여기에 일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280개 검사한 문항들에서 내가 네. 해당되는 건 여기 다 적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뭘 체크를 했는지, 뭐가 부족한지, 뭘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플러스 요인은 잘하는 대로 가져가면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요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쳐야겠죠. 자, 안미남님. 네. 네, 꿈과 목표에서 일단은 마이너스 요인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아, 네, 대표적으로 네, 탄식이 있으신데요. 네, 몇 탄식을 가지를 좀 하시네.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 말씀드리기에는 또 많으니까 어떤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재무 목표들을 전혀 구체적으로 세워놓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은퇴 계획이 없다. 자신의 평생에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잘 모르고 벌어야 하는 목표 금액도 없고요. 그다음에 주택 마련에 대한 계획도 없으며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뭔가 마음을 후벼 파는 이런 문구들이 네, 그러게요. 들어있는데요. 좀 아프네요. 네, 안미나님 어떠세요? 이 내용 들어보시니까 맞는 것 같으신가요?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요 얘기를 듣고 내가 가장 먼저 요거는 한번 목표를 하나라도 좀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 지출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네요. 오. 지출. 자, 근데 또 너무 안 쓰는 거는 사실 오히려 충동적인 구매나 소비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조금 지출을 좀 줄여야 되겠다. 맞습니다. 확실히 신뢰도가 조금 있는 검사 그러네요. 결과가 계획적으로 나오고 소비를 있고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꿈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싱글이시고 가까운 미래에 결혼 계획이 없고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좀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네, 맞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 항목마다 기준치나 가중치를 좀 다르게 뒀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게 다 안 좋게 나오고 네네. 뭔가 이런 사람들 다 좋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문항마다 그런 장치들은 또 해놨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그렇군요.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아마 또 안미나님께서는 이제 목표를 하고 계신 배우가 있다 보니까 사실 삶의 활력이 어떻게 높아요? 나와 있는지가 되게 좀 궁금했어요. 네. 지금 보시면 일단 현재 삶의 활력이 아주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나옵니다. 그래요? 네네네. 오, 그런 게 측정이 되는구나. 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마이너스는 아니고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고 있고요. 자신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며 동호회나 친구와의 즐거운 시간을 자주 가지시긴 해요. 안미나님 맞으신가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뮤지컬 어떤 네. 모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계신 거라고 알고 있고 또 그런 모임도 네네네. 자주 가진다고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플러스로 나온 건데 이제 마이너스 요인에 나오는 것을 보면 네. 자신의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쉬는 날에도 피곤해서 외출을 하지 않고 잠을 자려고 하고요. 회사를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며 오. 하루하루 산다는 게 아주 힘들게 느껴진다. 맞으신가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죠. 네. 이런 게 나오는구나.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네. 이제 가장이신 분들 혹은 가정이 있으신 분들, 아이 때문에 지칠 수 있고요. 뭐 배우자나 혹은 회사 일 때문에 지치시는 분들이 겉으로는 안 나와요, 이런 게. 근데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경제 생활과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안미남님 어떤 유형이실지가 제일 궁금한데요. 무슨 타입이신가요? 네, 안미나님의 유형은 네. 마지막으로 쭉쭉 내려가 보면요. 일단 전부 해당이었는데. 일단 MSIG 검사 상세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MI형입니다. MI형. 메이킹 그리고 인베스팅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돈을 버는 능력이 있고 투자 능력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근데 정확하게는 이게 MI라고 나온다고 해서 이제 잘 벌고 잘 투자하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나는 다른 것들은 다 부족한데 버는 능력 하나만 좋다고 I가 나오는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I에 대한 성향, 그다음에 뭐 미래지향적인 부분들,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나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고 또 가능성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뭐 많이 벌지 않고 투자 수익률은 낮은데 MI가 나왔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지금도 충분히 본인 나이대에서 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보완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언을 드릴 수가 있고 정말 부족하거나 떨어지는 부분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미나님이 이 M과 I는 이 B 이상이 나왔지만 S와 G는 다 D가 나왔어요. 그래서 쭉쭉 내려보면 이 뇌구조 검사 상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플러스와 곱하기는 어느 정도 건강하고 크기도 잘 나왔는데 이 마이너스와 나누기 같은 경우는 아주 부족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잘 되고 있는 거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이너스와 이 나누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올려서 개선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깜고님이랑 소개팅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시죠? 왜냐하면 두 분 네. 지금 연결해드리면 파산할 것 같아요. 아, 두 분 다 소비 지출이 너무 많고 기빙, G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두 분 궁합은 어떤가요? 궁합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궁합을 보면 혹시라도 희망을 걸어봅니다. 궁합을 보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보기가 제가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팅. 아쉽지만 저희의 첫 번째 사례자분과 두 번째 사례자분은 이렇게 마음에 묻고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분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가요? 안미남님, 네네네. 깜고님도 그 소비 지출이 통제가 안 되는 분이셨거든요. 그러셨구나. 취미도 많으시고, 취미 어쩔 수 많고, 없네요. 취미 많고 여행 많이 다니시고 이런 여자분 어떠세요? 뭐 좋을 수는 있는데 같이 다녔다가 곧 파산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다음번에 더 괜찮은 이 MSIG 궁합이 맞는 분이 있으면 그때 연결해 드리는 걸로 할까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깜고님은 영고백 1차임 당하신 건가? 그렇죠. 네. 네. 자, 알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분석? 네, 여기까지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상세한 분석이나 또 조언은 추가로 저희가 안미나님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미남님, 네. 어떠셨나요? 오늘 결과.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네. 연결이 안 된 건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그만큼 더 정확하게 다른 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필터링이었으므로 알고 너무 감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안미남님께서도 S와 G를 보충을 하셔서 꼭 좋은 짝 만나시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미남님의 그 MSIG 유형은 그래서 MI가 나왔는데 네. 이 성향은 어때요? 좀 많은가요? MI 성향이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버는 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투자하는 거에 대한 부분, 사실 저도 그렇고 이제 다 모두가 그렇지만 그런 게 머릿속에 제일 많거든요. 그렇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그렇죠. 투자도 요즘은 다 하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현재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는 것도 있지만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더 잘할 어떤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런 문항들을 심어놨기 때문에 MI형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물론 S와 G를
추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부족한 게 이미 딱 눈에 나왔으니까. 하지만 저는 못하는 거를 보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잘하는 거를 놓치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단순히 M을 높이는 게 투잡, 쓰리잡을 하는 것이고 I를 높이는 게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벌기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 것들, 그럼 그 행동은 뭐에서 나오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심리, 그 무의식의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들을 못하고 있는지 이 리포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통해서 더 잘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제가 누굽니까? 또 전문가이고 네. 전문가는 또 그런 걸 잘 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실제로 제가 MI형이신 분들을 MSI, 그다음 혹은 MSIG로 만든 경험들이 또 되게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결과지를 보고 심리 분석을 받는다고 해서 잘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뒷단에 어떻게 내가 이것들을 개선할지에 대한 행동적인 부분들, 테라피적인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왔었던 그런 노하우를 시청자분들께서 잘 신청해 주신다고 하면 많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신의 행동 경향과 무의식적인 부분까지 개선을 해야 나의 MSIG가 바뀔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여러분 다들 부자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MBTI 검사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 문자 메시지 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여러분의 많은 시청자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나의 성격을 알면 돈이 보인다. 마이머니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